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꿈입니다. 오늘은 치킨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촌치킨에서 최근에 신메뉴들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쭉 시켜봤습니다. 교촌 리얼 치킨버거, 교촌 콤보, 허니 순살 스몰, 홍규 치즈볼, 레드 순살 스몰, 쫀득한 꽈배기 콘치즈, 쫀득한 꽈배기 시나몬 슈가, 통통 치킨 카츠, 칩카사바, 궁중 닭갈비 볶음밥, 고르곤 치즈볼, 마라떡볶이. 배달료 2,000원까지 해서 89,900원. 참고로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내 돈 내산입니다. 절대 뒷광고 아닙니다. 교촌의 대표 메뉴인 교촌 콤보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이 교촌치킨 특유의 바삭하면서도 얇은 튀김옷이 아주 식감을 잘 살려주네요. 윙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방에 됐어. 교촌에서 나온 햄버거. 교촌이 만들어서 뭔가 다른 것 같아. 볶음밥. 클리어. 쫀득한 꽈배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찹쌀 도넛 그 반죽으로 한 것 같아요. 고르곤 치즈볼에 휘핑크림을 얹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달아. 교촌치킨 메뉴들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요. 너무 배부르네요. 사실 이번 영상은 먹방이 주제가 아니고 증시에 상장한 교촌 F&B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렇게 메뉴들 한번 쭉 시켜봤는데요. 지난 12일 교촌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교촌 F&B가 증시에 상장을 했죠. 앞서 증시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빅히트가 공모 단계부터 워낙 열풍이 일어서 교촌 F&B는 이보다는 관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특히나 국내에서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의 상장이라는 점에서 증시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예상을 깨고 교촌 F&B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에서 1300대 1이라는 코스피 공모주 최고 기록을 쓰게 됩니다. 기존의 증시에 상장한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은 여럿 있었거든요.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든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마포갈매기와 연안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디딤 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스펙 합병이나 기존 상장사를 합병하는 우회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교촌 F&B는 같은 요식업 프랜차이즈면서도 대형주들의 리그인 코스피 시장에서 그것도 직상장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시장에서 교촌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교촌의 어떤 점을 보고 베팅을 했을까요?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이 치킨공화국에서 교촌은 어떻게 성공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교촌치킨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치킨은 창업자 권원광 회장이 1991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한 교촌 통닭이 시초였습니다. 교촌치킨의 특징이라고 하면 얇으면서도 바삭한 튀김옷과 은은한 마늘 간장 향의 양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치킨 시장은 후라이드와 양념이 양분하고 있었는데요. 교촌치킨이 급성장하면서 후라이드, 양념, 간장이라는 치킨 천하 3분지계가 완성이 됩니다. 튀기는 방식도 특이한데요. 권 회장은 장사가 잘 되지 않던 시기에 한 1년간은 매일 닭 튀기는 연구만 했다고 해요. 그 결과 나온 것이 생닭을 180도에서 10분 튀기고 꺼냈다가 다시 2분간 튀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치킨의 바삭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은 거죠. 이렇게 치킨을 2번 튀기는 건 교촌이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또 지금의 교촌을 있게 한다는 이 콤보 메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윙봉과 다리만을 모합하는 부분용 메뉴는 기존의 어떤 치킨집에도 없었던 새로운 방식인데요. 2006년 이 콤보 메뉴를 출시하면서 매출은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2010년에는 허니 치킨의 대명사죠. 이 허니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대박을 쳤고요. 허니 콤보 메뉴는 지금도 단일 메뉴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교촌 치킨의 대표 메뉴입니다. 지난해에만 1,300만 마리, 금액으로는 2,400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해요. 여담인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치킨무 플라스틱 포장도 교촌이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치킨을 시키면 비닐팩에 치킨무를 담아다 줬죠. 배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치킨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받기 시작한 것도 교촌치킨이었습니다. 당시엔 사실상 치킨값 인상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 결국엔 배달비도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쓰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죠. 이렇게 교촌치킨은 업계 최초, 업계 선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교촌은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1위 업체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매장 수는 BBQ, BHC에 이어 3위지만 매출액은 약 3,7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촌의 성장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교촌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교촌은 프랜차이즈 업체죠. 프랜차이즈 본부는 점주에게 원재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주는 본사에서 받은 재료를 재가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교촌치킨은 치킨을 파는 가게지만 주식시장에 상장한 교촌 F&B라는 회사는 교촌 치킨 지점에 원재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회사인 겁니다. 치킨을 튀기는 회사가 아니란 얘기죠. 지난해 매출 구성을 보면 원자재와 부자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5%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원자재는 생닭이고 부자재는 소스, 치킨무, 포장지 등이죠. 한마디로 점주들에게 원 부자재를 파는 게 프랜차이즈 본부의 주요 매출인 겁니다. 가맹점의 성장이 프랜차이즈의 성장이라는 점에서 교촌치킨은 다른 프랜차이즈 대비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촌은 마구잡이식으로 매장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단순히 본사 매출만을 위해서라면 신규 가맹점을 마구 내줄 수도 있지만 매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품질이나 브랜드 이미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신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촌의 전략은 신메뉴 출시를 최소화하고 기존 메뉴의 품질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브랜드가 유행에 따라 신메뉴를 낼 때도 교촌은 기존의 메뉴인 교촌, 레드, 허니 이 세 가지 종류의 메뉴에만 집중했죠. 매장별, 메뉴별 품질 관리에 집중한 결과 교촌치킨의 매장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6억 5천만 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합니다. 교촌 F&B의 매출액도 최근 5년간 연평균 10%대의 성장세를 나타내죠. 본사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맹점주의 이익은 다시 본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뒷광고 아니고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물론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이미 레드오션인 우리나라 치킨 시장에서 교촌치킨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최근 몇 년간 국내 치킨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배달앱의 등장으로 주문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것과 함께 치맥 열풍, 혼닭 트렌드, 먹방 유행 등이 겹쳐지면서 최근 5년간 치킨 전문점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치킨 브랜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BHC, BBQ, 멕시카나, 페리카나 굉장히 많죠. 이런 치킨 브랜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47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전국에 26,000여 개 정도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치킨집이나 치킨을 파는 호프집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85,000여 곳이나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치킨 전문점의 총 매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증가율은 점점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총 영업이익은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고요.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년 8,000여 곳 이상의 치킨집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툭하면 터지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도 리스크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사업 구조상 가맹점이 본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교촌치킨 역시 2018년 권 회장의 육촌지간인 교촌 F&B 임원이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동안 불매운동으로 곤욕을 치렀죠.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촌의 돌파구가 해외 진출과 신사업 추진입니다.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대다수인 해외에서 고추장, 간장 같은 한식 재료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양념치킨은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치열한 치킨 시장에서 살아남은 K치킨의 경쟁력이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속에 나온 치맥이 해외에서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국식 치킨 먹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해외 진출의 긍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해외 진출이 언제나 장밋빛 전망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교촌은 2007년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동부와 서부에 직영점을 세웠는데요. 임대료 상승과 매출 부진 등으로 2017년 매장 한 곳을 폐점해야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직영이 아닌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2015년 진출했는데요. 현지 파트너사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9개월 만에 조기 철수해야만 했죠. 그래도 교촌은 꾸준히 해외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2년에는 중국,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했고요. 현재는 6개국에서 37개 교촌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신사업의 성공 여부도 관건입니다. 교촌은 육촌 갑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해 초 권 회장이 물러나고 롯데 출신의 소진세 회장이 취임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섭니다. 소 회장은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우선 기존 메뉴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바꿔 적극적인 신메뉴 출시로 다양화를 꾀합니다. 신사업으로는 닭고기를 이용한 가정 간편식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부분육 메뉴를 판매하다 보니 아무래도 닭가슴살 같은 비선호 부위는 잘 안 팔리게 되고 재고로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교촌 F&B의 재고 자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고들을 닭가슴살 팩 같은 가공식품으로 다시 판매를 한다면 수익
수익성은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모가는 12,300원인데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PER은 약 12배인데요. 이는 주가 산정을 위해 비교군으로 뽑힌 기업들의 평균 PER은 16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는 뜻이겠죠. 해외 사례 하나가 참고할 만한데요. 하드윙을 전문으로 파는 미국 프랜차이즈인 윙스톱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요식업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매 분기 실적이 증가하는 중입니다. 닭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다른 육류보다 건강하다는 인식이 미국 사회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 배달 주문도 늘면서 간편하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치킨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외식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줄줄이 파산하는 와중에도 윙스톱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올랐죠. 과연 교촌도 해외 진출과 신사업 추진으로 매년 성장하는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을까요? 북구미 기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